어디 마무리가 됐나 여기가? 마무리가 좀 되고 있나? 자, 26페이지 외가로 3번이 메뉴에 시도이사 대도시장은 여기 이게 37조 1항에 있는 건데 여기 법률 여기 없는 걸 신설할 수도 있어. 신설. 예를 들어 이제 파주시에서 여기 특정 개발진흥지구로 뭐 출판단지 특정 개발진흥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예 출판지구라는 용도지구를 만들 수도 있어. 이렇게 파주시 조례로서요. 그리고 실제로도 좀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를 가면 거의 문화지구라는 것들을 특별히 만들어. 여기 없는 거 문화지구 이런 거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용도지구를 여기 없는 법률에 없는 걸 신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제. 그때 법조문을 이렇게 써줍니다. 31항한테 신설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그냥 맞다고 하세요. 근데 각종 책들의 설명들을 잘못하고 있는데 그건 뭐 내가 전문가 입장에서 잘못한 거고 그냥 신설할 수 있다 이렇게만 읽으면 돼. 신설할 수 있다. 뭐야 신설할 수 있다 내용이 아니네. 저 뒤에 있네. 그거는 갑자기 어디 갔어? 말이 나오시 27페이지부터 볼게요. 27페이지 거기 표 있고 그 밑에 표 있고 네모 있고 그 밑에 용도지구 신설 시도이사 대도장은 시도 대도시 조례로서 법률에 있는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뭐 할 수 있다? 신설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돼. 있다.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행위자를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했잖아. 그죠? 자연추락지구 이런 거 완화하기도 하고 경관지구에서 강화하기도 하잖아. 그런데 이 신설한 용도지구로는 행위자를 완화하는 건 안 돼요. 만약 이걸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면 지자체장들이 주민들의 그런 민원 때문에 용도지구를 완전히 무용지구로 만들고 막 지가 만들어서 완화를 막 다 시키는 거야. 그 용도지역 기능 자체가 우리나라에 마비될 수 있어. 자, 신설한 용도지구로는 기존의 행위자를 완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강화는 할 수 있어요. 완화하면 안 돼. 자, 원래 일반적인 국회가 만든 이 용도지구는 요거 완화하는 것도 할 수 있는데 지자체가 신설한 걸로는 완화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하는 거고. 다시 앞으로 26페이지. 자, 외가로 3번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특정한 경우에는 방제지구를 지정해야 되는 게 있어. 지정해야 되는 거. 자, 이거 이제 바닷가라면요. 바다에서 파도가 자꾸 치면은 여기가 침식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연안 침식 관리 구역이라고 해요. 연안 침식 관리 구역. 근데 연안 침식 관리 구역에 이런 데 건축물을 함부로 짓게 되면 여기 침식이 돼서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방제지구로 지정을 해야 돼. 방제지구로 지정해서 재해 저감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바다에 퐁 빠지지 않게. 근데 연안 침식 관리 구역은 연안 수역이 있고 수역 바다 쪽, 육지 쪽을 육역이라고 합니다. 여기다 지정하는 거예요. 유격에다가 여기다 지정해서 이런 것들 건축행위 같은 것들 이제 조심스럽게 하라 이 말이야. 수역에 지정한다. 연안 유격에 지정한다. 유격에 지정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산사태라든가 풍수해 비바람 같은 게 몰아쳐서 최근 10년에 2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했어. 근데 동일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방지적으로 지정해야 돼요. 근데 풍수와 산사태라든가 인명피해 같은 건 절대 틀리게 안 해. 그러니까 이것만 10년에 몇 회?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지정해야 된다. 그럴 때는 그냥 지정만 하고 방관해야 돼. 재해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돼.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해서 도시군 관리를 이제 수립해 만들어야 돼요. 자, 그게 외가로 3번입니다.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해라. 그리고 연안 침식 관리국의 연안 유격 최근에 10년에 몇 회 이상? 2회 이상 발생한 거. 자, 그 밑에 외가로 3번은 아까 복합 용도지구 설명한 거예요. 일반공업 계획관리적이고 전체 면적이 얼마 이내로 한다? 3분의 1. 일반공업적의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아파트는 예스다 노다. 노 아파트와 노유자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된다 그러면 내가 예스라고 했겠지. 안 된다. 자, 안 마셔서 달라는 점도 있지만 그건 뭐 몰라도 된다. 왜냐면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나 그렇게 다 하려면 한도 아파트 노 이것도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는데. 자. 행위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짓게 하기보다는 뭐로 제한하는 게 보통이라고? 조례.
왜냐하면 지역마다 그 경관이라든가 이제 상태들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토획일적으로 안 하고 조례에 맡겨놨어요. 자,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경관지구의 경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경주에 가면 뭐 천마총 같은 왕릉이 많아 있어요. 그죠? 왕릉에 방해되는 것들은 여기서 몇 층 이상 못 건축한다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겠지 조례로서. 자, 근데 다른 데 가면 왕릉이 그보다 안 높으니까 또 다른 데는 또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고, 동그라 2번도 조례가 지금 건폐율, 용적률 같은 것들을 규제한다는 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읽으면 돼.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라든가 외워야 될 게 있으면 설명하겠지만 그냥 조례가 이렇게 규제를 하는구나 이런 취지만 보고서 읽으면 돼요. 자, 방지지구 마찬가지야. 방지지구 풍세, 산사태 등 재해 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해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이런 말인데, 이건 조례로 규제한다는 취지만 알면 돼. 자, 그런데 고도지구는요, 뭐로 제한한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어. 집단취락지구는 뭐로 제한한다고? 개발제한법으로 제한합니다. 자연취락지구는 대통령령이 있는데 그걸 외울 거예요 좀 이따가.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거, 그게 이제 표에 있는 것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발진흥지구는 여기에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어. 지구단위 계획. 그러면 뭐에 따라 행위제한하면 돼? 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행위제한하면 되는 거야. 혹시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이 있어. 그럼 뭘로 하면 돼? 이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따르면 돼. 그러니까 어디든 나이도 10이다 할 때 다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가 지정되면 기초사를 생략할 수 있다 하는데, 다른 법률 이런 말 나오면 대체적으로 그 법률에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법률 되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다른 법률 하는 말들이 가끔 지문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답이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이제 개발진흥지구는 이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말인데 그건 공부해도 기억 못하니까 이 정도만 하겠어요. 자, 지구단위 계획이나 무슨 그런 말 나왔어. 그럼 지구단위 계획에 따르면 된다. 자, 그 정도 읽고, 집단취락지구와 고도지구 얘는 꼭 기억해야 돼요. 봐야 되고, 가운데 토막 있는 것은 그러니 하고 읽으면 됩니다. 두 개는 꼭 외워야 돼. 27페이지 자연취락지구. 거기 자연취락지구 몇 층 이하만 된다고 했어요? 4층이야. 자연취락지구는 어디에 있는 취락을 정비하는 겁니까?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되어 있는 취락을 정비하는 것이 자연취락지구예요. 몇 층 이하만 된다고? 4층이야. 그러니까 이게 자연취락지구가 답이 5번에 5층 이하 이런 말 나왔다면 이거 틀렸어. 이제 4층 이하만 돼요. 그리고 여기서 허용되는 건축물들, 자연취락지구는 녹관농지에 있다는 거, 4층 이하만 된다는 거, 그리고 허용되는 건축물 이거 이제 한번 볼게요. 취락지구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취락이라고 하는 거야. 취락. 그래서 여기는 단독주택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아파트 같은 거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런 거는 지리산에 있는 자연취락지구인데 연립 다세대 이런 거 없어요. 단독주택은 있습니다. 단독주택에는 방이 있겠어 없겠어? 방 있죠. 방에 갈 때 기어가요 발로 걸어가요? 발로 걸어가. 자, 그러니까 여기 발로 걸어가면서 운동합니다. 운동은 교도소에서 운동해야 안 해? 군대에서 운동해야 안 해? 동물도 운동해야 안 해? 자, 운동을 하니까 밥이 꿀맛이야? 쓴맛이야? 꿀맛이야. 그러니까 안 단 음식이 있어 없어? 없어. 다 꿀맛이라. 안 단 음식은 없다. 다 달아 입에. 자, 여기 사람들 일합니까 안 합니까? 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창고도 있어요. 창고. 근데 공장 같은 게 있겠어 없겠어? 공업용 창고는 안 돼. 농업용, 임업용 그런 축산업용 이런 창고가 되는 거고, 그리고 사람이 사는 곳은 다 뭐가 있어야 돼? 1종 근생, 2종 근생이 있는 겁니다. 근데 2종 근생 중에 안 단 음식은 있어 없어? 없다. 자, 단독주택이고요. 방송통신시설 되고, 발전시설, 운동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동물식물 관련시설, 안마시설소, 단란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안 됩니다. 그리고 창고는 되는데 공업용 창고는 안 돼요. 자, 한번 봅시다. 단독주택 있고 4층이 하고요. 단독주택, 방송통신, 방이 있고 발로 걸어가고 발전, 운동도 하고요. 운동하니까 맨 밑에 자에 보니까 안 단 음식은 없다. 안 단 음식이 없다. 없다는 거 말 만들어서 없다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에 운동을 하는데 교도소, 군대, 동물 다 운동해요. 창고는 있는데 무슨 창고는 안 돼?
공업용창고 안 되고 일종은생, 이종은생은 된다. 안 단 음식은 안 됩니다. 안 마셔서 단란, 휴게음식점, 일반 시점은 안 된다. 관광휴게 있어 없어? 관광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로 읽었었는데 관광휴게 그것도 이제 없다는 것도 한번 거기서 생각하시고 몇 층이야? 다른 거 몰라도 4층이 하는 기억해야 돼. 5층 나오면 안 돼요. 5층. 그리고 다음에 용도구역,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다음에 따라 도시군 관리기구로 결정하여 지정한다. 자, 용도구역인데 용도구역은 용 중에 이제 마지막 용이 남았네요.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수산 자원 보호 구역, 도시군 계획설 입체 복합 구역, 도시 혁신 구역, 복합 용도 구역, 입신복 또는 임신복 이렇게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해봤던 거예요. 지금. 자, 얘가 맨 앞에 있으니까 얘를 1등이라고 할게요. 자, 1등 결정권자부터 결정해야 돼. 자, 이거 도시군 관리를 하는 거죠? 이게 결정권자 국토교통부장 아닙니다. 누가 1등이야 여기서? 이 사람 1등이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는 제일 앞에 있으니까 자, 1등은 1등이 결정한다. 요용을 치고 이제. 자, 그리고 얘는 누가 하겠어? 칠판 안 쓸 거야. 해양수사부장 아니에요. 수산장 보여니까. 그 여기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 운송하는 게 아니고 이게 국장이나 회장,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해요. 얘는 임신복은 누가 결정하냐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시도지사가 결정해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쉬운 거니까 시험에 가끔 나오지만 국장 아니고 누구라고? 회장, 해양수산부 장관 하는 거였지. 쉬우니까 뺄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운전할 때 초보자들이 쉬운 거라 아주 쉬운 것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가는데 사람이 나타나면 브레이크 밟아야지. 이런 생각하면 다니면 돼, 안 돼? 안 되고는 당연한 거니까 쉬운 것들은 뺀다. 그래서 자 1등은 누가 결정해? 1등이 결정해. 됐어 이제 했다고 치고 자 나머지 이제 이거 되게 단순해졌죠? 누가 결정하는 거야? 시도지사. 누구 시도지사? 시장군수 나오면 안 돼. 굉장히 중요하니까 용도 구역은. 자 1등은 국장, 회장 그리고 시도지사입니다. 근데 얘는 여기 딱 붙어 있잖아. 대도시장이 할 수 있다고 써 있잖아. 이게 답이. 시도지사 또는 여기 대도시시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1등 말고 회장 말고 단 시도지사인데 어디는 대도시장도 할 수 있어? 여기 도시 써 있잖아. 이렇게 하면 되지. 화살표 잘못해. 여기 이렇게 쓰면 되겠죠? 기억할 수 있겠지. 이거 누구? 시도지사. 이거 누구? 또 혹시 뭔지 모르겠는데 국가계획 관련된데 그럼 누가 결정할 수 있어? 국장. 뭔지 모르겠는데 국장이 입안한 게 있대. 그럼 누가 결정해? 국장. 여기 이럴 때 여기 아니어도 그냥 국가계획과 관련된다. 국장이 입안했다 그러면 국장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주소를 할 필요 없어. 근데 그걸 이렇게 쓸데없이 주소를 공부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야. 되게 단순해졌잖아. 결정권자. 묻지가 어려운 건데. 자, 용도구역은 중요하니까 누가 하는 거야? 시도지사. 그리고 장관이 할 수 있어. 맨 앞에 있는 건 국장이었어. 자, 그리고 시도지사인데 어디는 대도시장이 결정할 수 있어? 여기 도시. 그리고 이제 임신복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건데 시도지사가 결정하고 국장이 입안하는 경우는 국장이 결정합니다. 자, 27페이지 봐요. 개발 제한구역 지정권자는 국장. 지정 목적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다 풀 거 없어 그냥.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자, 보안상만 체크하면 돼요. 보안상. 그리고 국장 체크하고 국장. 이거는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야? 관리기획. 지금 계속 도시군 관리기획으로 결정하는 거 공부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은 행위 제한을 조례로 해요? 대통령령으로 해요? 따로 법률로 정해요. 따로 법률로 정해. 그 법 이름이 뭐라고? 잘 모르면 개법이라고 대답해줘. 자, 개발 제한법으로 한다. 자, 도시자연공원구역 여기만 대도시항이 들어가 있지? 어디 갖고 힌트를 찾으면 돼? 도시란 말이 찾으면 돼. 대도시항 할 수 있어. 자, 근데 이건 뭐 식생이 양호한 이러면 돼. 그냥 무시. 그냥 읽어보세요. 참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도 행위 제한을 어떻게 한다고? 따로 법률로 정한대. 그 법 이름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냥 도시공원법 기를게요. 도시공원법. 다음에 28페이지. 시가와 조정구역은 지정권자가 이제 연상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아주 해야 돼. 자꾸 해준 것처럼 그냥 무한 반복하는 것이 그렇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정리를 해준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한 거예요. 할 수 있고. 나랑 공부하면서 좀 점수가 이거 적어도 그래도 이거는 뭐 내가 50점 맞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지. 원래는 포기해야 되는 시기인데. 자, 다시 이제 시도에서 하는 거 있었지? 시가와 조정구역과 공간 재구조하게. 근데 도시자연공원은 이제 대도시항 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에서 할 수 있고 뭔지 모르겠어. 근데 국가계획 하는 말 나왔어. 누가 한다? 국장이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제일 여기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시가와 조정구역. 근데 이제 올해는 공간 재구조하기는 물론 꼭 나올 겁니다. 여기는요 시도지사가 결정하고 국가계획 관리는 국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은 뭐냐면 시가화 이게 시가지를 시내 발전시키는 걸 막는다 이 말이야. 시가와 조정구역이야. 근데 이 시가와 조정구역을 파주의 이러한 지역을 100년 동안 금지 그러면 안 되겠지. 유보기간이에요. 유보기간은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5년에서 20년 이내로 정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개발 제한 4글자, 도시 6글자, 수산 6글자. 여기는 여러 글자, 여기는 4글자씩인데 얘만 5글자야. 시가화 조정. 몇 년? 5년. 종현이 시가레트 알아볼라. 시가레트. 담배지? 넌 안 피지만 몇 개 들은 거 알지? 몇 개 들어 몰라? 또 친구들이 그렇게 착한 애들만 사귀면 어떻게 좀 못된 애들 사귀고 그래야지. 담배 피는 없어? 그럼 근데 몇 개비가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구나. 담배 시가레트 담배는 20개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은 요거에서 5년 20년 도출하고 그냥 이것만 보고 넘어가면 되는 모르는데 굉장히 많은 걸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연상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나라도 도움을 받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야 이제. 근데 이제 그 연상하는 팁이 너무 어려우면 이제 그 방해가 되는 거지만. 자, 만약에 시가와 조정구역 유보 기간을 10년으로 정했어요. 10년 정해도 돼. 이 안에서 정하면 되는 거니까. 자, 10년 동안 금지했어. 시가를 금지했어. 자, 10년 됐습니다. 그럼 그날부터 개발할 수 있어? 다음 날 개발할 수 있어. 다음 날이지. 그러니까 자, 시가와 조정구역에 관한 도시공원 관리 결정은 유보 기간이 끝난 날 효력을 잃어 다음 날 효력을 잃어.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이때까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28페이지. 메뉴에 시도지사, 국가계획 국장. 지정 목적은 보안상 그래서 시가화를 방지하고 그래서 시가화 방지. 왜냐하면 다른 말들은 개발 제한 구역하고 표현들이 알쏭달쏭 비슷해요. 뭐 해봐야 지금 이렇게 해도 까먹을 판인데 다른 건 비교해봐야 소용없어. 아까 특화경관지구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도 마찬가지로 비슷비슷한 말들은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특징적인 말만 기억하는 거야. 시가화를 방지하고 유보기간은 몇 년에서 몇 년? 5년에서 20년. 자, 유보기간이 끝난 날 효력을 잃게 돼? 다음 날 효력을 잃게 돼?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그리고 이제 효력을 잃게 되면 효력을 잃었다는 사실 자기만 알고 있어? 고시해줘. 고시해줍니다. 자, 이걸 지정할 때도 고시를 하는 거고 끝나도 고시를 하는 거야. 시험에서 만약에 지문 중에 무엇 고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다 틀린 거야. 고시해야 된다 그러면 다 맞다고 하면 돼요. 왜냐하면 고시하지 않는 걸 어거지로 고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안 내. 절대 고시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말이 냈다는 것은 고시를 관련된 게 있으니까 그래야 되는 거야. 자, 고시해야 된다면 다 맞고 하지 않아도 된다면 다 틀린 거야.
비슷한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 다 해드릴 수 없네요. 그리고 그런 비슷한 것들도 나중에 좀 공부가 됐을 때 그런 말하면 딱딱딱 와닿는데 지금 말하면 이렇게 좀 어려울 수 있어. 자, 예전에 자정이 되면 뭐 통행금지 사이렌 울렸어요. 통행 모르죠? 모르지. 12시가 되면 통행금지 사이렌 울렸어. 4시가 되면 풀리는데 그때 가만히 있어 울려줘. 또 울려줘요. 가라고. 이렇게 해제가 풀렸으니까 고시해줘야 되겠지? 고시해야 됩니다. 자, 행위제한. 자, 여기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사업이 뭐뭐 있는가 기억해볼까? 도시군계획 시설사업도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걸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해요. 도시군계획사업도 여기서는 함부로 진행하면 안 돼요. 도시계획사업. 왜냐면 함부로 진행하면 시가화가 진행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여기서 시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에게 도시군계획 사업을 이제 요청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러한 사업을 하더라도 이 지정 목적에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다 판단할 때는 하는데 이 긴 말을 어떻게 기억하겠어?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전혀 금지된다 할 수도 있다. 취지 말 못해요. 봅시다. 그게 도시군계획사업 관계장의 요청과 국장의 판단에 따라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다 외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문 도시군계획사업은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도 관계없이 시행할 수 있다. 틀렸어요. 제한을 받는다는 정도는 이해를 하시고. 그럼 도시군계획사업도 제한을 받는데 우리들의 행위는 제한을 받겠어 안 받겠어? 받겠죠. 굉장히 많이 받지. 시가화는 시내 발전되는 걸 막는 거야. 창고 같은 거 또는 농막 같은 거 이런 거 설치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봅시다. 할 수 있는 거 밑에 메모를 보면은 촉사, 퇴비사, 잠실, 창고, 생산시설, 양어장 외우는 거 아니야. 가물어 그냥.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아. 뭐 이런 감각. 자, 증축.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건물은 짓지 못해도 자식 농사는 지을 수 있어요. 애 같으면 방도 커져야 되겠지. 그거 증축할 수 있는 거야 주택. 증축하는데 자 거기에 100제곱미터를 계속 증축할 수 있다고 해서 기준 면적을 포함해서 100 이내에서 증축한다고 했어. 포함해서. 왜냐하면 계속 100을 증축하면 기준 면적을 제외하고 100을 증축할 수 있다 이러면 엄청나게 커진 게 만들어진 거야. 근데 이것은 작년에 답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시 안. 내가 이제 밑줄을 그어놨는데 작년에 답으로 나와서 중에서 떨어져 이제. 나와도 답이 아니야 걔는. 기준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 이내에 이제 뭡니까 관리용 건축물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의미가 없어 이제 안 중요해 이제는 올해는. 그럼 다른 걸 찾아야 돼. 다른 거를. 자 4번 5번 볼게요. 문화재 관리용 건축물이나 사회복지설, 마을 공동시설 이것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6번도 한번 읽으시고 여러분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 이제 네모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 말고도 양이 엄청나지만 내가 이것만 딱 꼽았는데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 이제 여기서 안 나오고 이런 건 물어봐. 이제 5년 20년이 물어본다든가 다음날 물어본다든가 하나 네모 바로 위에 보면 사회복지설은 양관 이번에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행위는 아래 있는 것들은 그냥 할 수 있다고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허가를 받아. 그래서 만약에 도시군계획사업 사회복지설 언뜻 생각하면 사회복지설 같은 것들은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 그냥 할 수 있어 허가를 받아야 돼. 한다. 거기 마을 공동 이용시설 다 뭘 해야 돼?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거 기억하면 되죠. 허가를 받는다는 거.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허가 받아야 된다. 허가 받고 해야 된다.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장이고 이제 거기 2번은 그냥 읽으시면 되겠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다음에 29페이지 29페이지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개별 법률이에요. 자, 개발제한구역은 뭐요? 개발제한법. 도시자원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어렵지 않죠. 자, 여기 도시군 계획서라는 게 있는데 기반시설을 도시군 관리구로 설치를 결정하면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 내일이네 벌써. 내일 또 나왔네. 큰일 나네 힘들어가지고. 자,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합니다. 이 도시군 계획서는 이런 용도지구 용도지역의 행위자를 안 받아요. 자연환경 보전적은 뭐만 할 수 있지? 초단만 할 수 있어. 그런데 도시군 계획서로서 파주시가 설치할 때는 여기다가 도서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초등학교 단독지역 아니지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 도시군 계획서는 용도 지역 등의 행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용도 구역상의 행위 제한은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없지만 그 있는가 없는가는 신경 절대 쓰지 말고 도시군 계획서는 이렇게 좀 규제를 덜 받는구나 이렇게 한번 읽으면 돼요. 그럼 여기 도서관 지을 때 건폐율 20% 적용돼 50 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행위 제한을 적용 안 한다는 게. 자. 다음에 농림지역 지어졌는데 이 농림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은 우리 국토계획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농지법에 있어요. 행위자 농지법에. 전에는 문화재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철도 설치할 수 있다, 농작물 경작할 수 있다, 무슨 펜션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 공부했는데 안 할 겁니다. 그것을. 왜냐하면 그거 말고도 농지법의 시험 범위가 조금 확장됐기 때문에 걔는 안 할 거예요. 이제 어쨌든 농림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제한을 받아 조례로 제한해 농지법으로 제한해. 농지법으로 제한한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도 그거 기억하고 뭐 보전산지 이런 말 나오면 그때 산지관리법 연결될 수 있어요. 초지는 초지법 연결되는데 농림지역의 농업진흥지역 요것만 체크를 해가지고 자, 보십시오. 다른 것들은 어렵지 않아. 그 밑에 쭉 줄은 게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책을 보면서 말해줄게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자, 또 이거 한번 나왔네요. 복수해볼까? 건폐율 얼마? 자취 따라가서 자연스럽게 60이라고 했잖아. 자연 취락지구와 똑같이. 네.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은 행위자를 뭘로 하냐면 자연공원법에 따릅니다. 근데 이거를 예전에 16회 때 누가 한번 들어가서 냈어요. 출제를. 그랬더니 자꾸 모의고사에 내는데 바보 같은 문제예요. 공원 이걸 빼고서 공원구역은 무슨 법에 따르냐? 이 공원구역은 이 법에 따른 공원구역이 있고 다른 법에 따른 공원구역이 있어. 이 법에 따른 공원구역만 이 법을 적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빼면 문제가 성립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에 보면 꼭 이 문제를 내더라고. 각종 메이저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되면 안 돼.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 자, 다른 것도 볼게요. 그게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은 무슨 법이 적용되겠어? 수도법이 적용돼. 그러니까 수도법에서 이런 용어를 정의해놨지. 수도법 적용하려고. 그 밑에 또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무슨 법이 적용돼? 이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시험 내 안 내? 안 내지. 그러니까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모의고사를 혹시 보더라도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거를 감각을 모르는 그 여기 강의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걸 외우라고 한다고. 열심히 해서 외웠어. 손해요? 본전이에요? 손해지. 뭐하러 그걸 외우고 있어. 필요 없는 거를 시간 들여갖고 외우지도 못해. 그리고 이걸 뭐 어떻게 해요. 자, 가운데 줄 부분은 외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두께 왜냐면 시험 공부할 필요 없는 걸 공부하는 것도 마이너스니까 내가 길잡이를 해주는 거예요. 자, 30페이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관한 적용 기준. 파주에 한 토지에 용도 지역이 중복 지정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자, 그런데 내 땅이 이렇게 두 개의 용도 지역에 걸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가 만약에 주거지역이고 여기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여기는 근린상업지역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따로 써야 되는 원래 용도지역별로 행위를 잘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가 20제곱미터밖에 안 된대. 한 필지인데 그러면 여기 따로 쓰는데 쓸모가 떨어지겠지. 그래서 그럴 때는 이걸 전체처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규제 혜택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 개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을 때 용도지역 등 하는 말은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붙여 쓴 거예요. 내가 자, 여러 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에 걸쳐 있을 때는 용도지역 등 이렇게 한 말을 줄였는데 자, 여러 개 걸쳐 있어. 그럴 때는 가장 좁은 토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만 혜택이 있어요. 너무 클 때는 따로따로 해야 돼. 자, 그런데 먼저 1.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합니다. 가중평균하고, 그리고 기타 건축 제한, 기타 제한은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 지역의 토지에 따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까지 가능하고 얘는 70이 가능한데 65 단순 평균하는 게 아니고 이 토지 면적을 고려해서 가중 평균해요. 그럼 이제 건폐율 용적률 아닌 것들은 그럼 건축물을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거 건축할 수 있어? 일반 주거에 건축하는 거 건축할 수 있어? 일반 주거. 이종은생 안 돼. 예, 넓은 지역에 따른다. 그럼 이거를 전체적으로 하나처럼 쓸 수 있는 겁니다. 하나처럼. 기본적인 거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그런데 자, 녹지적. 여기가 녹지적이고 여기가 상업지역이래. 근데 얘가 좁고 얘가 넓어. 그럼 각각 따로따로 써야 돼요. 각각. 녹지적은 좀 위처럼 이렇게 해서 가장 넓은 면적을 따라가고 또는 뭐 건폐율 용적률을 통합 적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각각에 따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는 나중에 읽을게요. 거기까지 지금 하면 헷갈리니까. 자, 그런데 자, 녹지가 됐든 무엇이든 간에 깡패가 나타나는데 그 깡패 이름은 고도지구 방제지구예요.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고도지구, 방제지구와 기타 용도지역 등의 건축물이 걸쳐 있어. 그럴 때는 전부 고도지구, 방제지구에 방화지구. 또 많이 하니까 방화지구에 따릅니다. 고도지구, 방화지구. 근데 방화지구는 건축비가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를 방화지구와 방화지구 외의 부분을 방화벽으로 구획을 했어. 나눠놨어. 그럴 때는 방화지구 외의 부분은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면제될 수 있다는 면제. 방화벽만 잘 설치면 여기만 방화지구에 따르면 되고 이쪽은 그냥 일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하는 면제. 자, 보통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어떻게 한다고? 가중평이라고. 기타 건축자는 가장 넓은 토지를 따라가면 되는데 자, 따로따로 노는 놈이 하나 있어. 은근히 따돌림 당한 놈. 녹지적. 따로따로 놀아야 돼. 근데 깡패가 있어. 일진들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데 무슨 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따른다. 여기 고도지구는 건축물만 고도지구 따르는 게 아니고 대지에 나무를 심는다라든가 이런 공작물도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대지도 적용한다. 대지도 고도 여기 대지도 고도지구에 따른다는데 이거 알 필요 없어요. 그것들 알 필요 없어. 그냥 다 고도지구, 방화지구 우선한다. 이런 취지만 알고 있으면 돼. 근데 가끔 모의고사에 뭐 대지를 여기다 집어넣고 틀렸다고 그러는데 대지는 여기는 이제 방화지구하고 상관없이 불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안 돼. 그냥 얘네들이 우선한다. 고도지구, 방화지구 말면 돼. 방화벽에 설치하면 면제된다. 예? 자, 30페이지 맨 위에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에 가장 작은 부분이 330 이하일 때 띠 모양은 좀 이따 말해줄게요. 1. 전체 대지의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하고 건폐율과 용적률 외의 기타 건축자는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대한 행위자를 적용한다. 자, 그런데 2번 하나의 건축물 깡포가 나타나서 무슨 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걸칠 때는 건축물 모두 넓든 좁든 간에 고도지구, 방화지구에 따른다. 뭘로 막을 수 있죠? 방화벽으로 구획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고도지구는 대지라는 말도 들어가 있지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고도지구, 방화지구를 한꺼번에 읽으세요. 그냥. 자, 그게 외가로 2번, 외가로 3번에 있는 말이고 외가로 3번에는 방화벽 하는 말도 있습니다. 자, 자기 혼자 노는 놈이 있어. 무슨 지역? 녹지지역. 4번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을 때 각각의 대지가 속하는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데 양과로 2번은 뭐냐면은 근데 녹지지역이 330 이하래. 얘가 좁으면서 얘가 넓어. 그럴 때는 얘도 얘한테 통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양과로 2번인데 양과로 2번은 여기 있는 말을 반복했으니까 그냥 한번 읽어서 참고삼아 낼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자, 녹지는 흡수된다. 각각 적용한다. 각각 적용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말하세요. 근데 누구를 못 피해가 녹지도? 깡패. 혼자 노는 애도 일진이 와가지고 말 걸면 말 따라줘야 돼. 걔네들한테. 무슨 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있을 때는 녹지역도 고도지구, 방화지구에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도는 좀 떨어지만 보통의 도시는 이게 조선시대부터 발달한 그런 중심지가 상업지역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신도시 같은 거 개설할 때, 발전시킬 때는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은 도로 주변을 이렇게 계획적으로 상업지역을 정합니다. 이렇게 발전하는 게 아니고 방사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그럼 여기를 띠 모양의 상업지역, 띠 모양의 상업지역. 이러는 상업지역의 토지가 딱딱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은데 띠 모양의 상업지역은 이렇게 걸쳐 있는 땅들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어. 성격상.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여기 이 부분이 660 이하일 때 660까지라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마트 같은 거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띠 모양의 상업지역은 가장 좁은 면적이 660 이하일 때도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혜택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띠 모양의 상업지역은 330, 660.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것들 자세히 설명은 안 할게요. 그 정도만 이제 기억하고. 자, 그래서 맨 밑에 연습 문제를 봅니다. 연습 문제. 시험에서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말로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계산 문제가 한동안 안 나오다가 최근에 다시 좀 한 문제씩 나와요. 이제 거의 뭐 한 문제 공부해서 많아봐야 두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한 문제 거의 나오더라도. 자, 뭐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의 대지가 이렇게 둘 이상의 용도지에 걸쳐 있어. 여기는 일종 일반 주거죠. 여기는 근린 상업지역이라고 가정합시다. 여기는 900제곱미터, 여기는 300제곱미터. 이런 경우에 자, 여기에 용적률 얼마인가 아는 사람 있어요? 일종 일반 주거죠. 용적률 쉬운 것부터 얘 얼마? 900, 1100, 1300, 1500 올려야 돼. 그러라고 근통일주도 해준 거야. 자, 900. 얘는 위에서부터 100, 150, 200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허용되는 건축물의 최대한의 연면적을 구하라 이렇게 나요. 근데 이거 하면은 이제 이렇게 포함하면 되는데 우리한테 이거까지 기억하라고 안 해. 알려줘 여기다가. 이 도시의 일종 일반 주거지 용적률은 150이다. 이거보다 낮을 수 있잖아. 이걸로 풀면 안 돼. 공법을 풀 때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읽는 순간 시간이 걸리니까 볼 필요 없어. 다 맞는 말 신경 안 써도 돼.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 들어가 있어요. 어쩔 때는. 자, 근데 혹시 연면적 구하세요. 그럼 괄호를 봐야 돼. 괄호 안에 용적률을 알려주고 있어. 그리고 여기는 900 이하에서 조례를 정하니까 만약 여기는 700이다. 그럼 이제 700으로 풀어야 돼. 네, 지금은 그냥 여기 200도 기억할 겸. 자, 그러면은 가중 평균한 용적률을 구해서 그거를 이 1200제곱미터에다 곱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보통 해설서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포기하는 거야.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바로 여기서 허용되는 용적률을 구하고 여기서 허용되는 연면적을 구해서 더해주면 돼요. 근데 가중 평균한 걸 막 공식을 만들어 가니까 뭐 F1, F2 막 이러니까 학생들이 하기 싫은 거야. 잘못돼서. 자, 다시 900제곱미터인데 용적률이 200%래요. 그럼 여기다 얼마를 지을 수 있어? 용적률은 여기 200% 2배까지 된다 이 말이야. 2배까지 대지 면적에. 그거는 1800. 여기는 300제곱미터인데 900이래요. 3, 9, 27, 2700. 합해서 4500. 이걸로 구하면 돼요. 근데 기출문제 해설서 보면 되게 어렵게 돼 있다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적산가액 구할 때도 만약에 50년인데 2년 지났다 그러면 막 이상하게 공시되는데 내가 어떤 가치를 구한다면 곱하기 남은 기간 48 이렇게 가지고 간단하게 푸는 걸 알려줬어요. 여러분들 잘 몰라. 그걸 안 풀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공식이나 마찬가지야. 이것도 비슷해요. 자, 바로 곱해서 더해주면 된다. 근데 시험에 이렇게 알려주면 150, 700 알려주면 이걸로 풀면 안 돼. 이걸로 풀어야 돼. 이거는 이제 1450이 되나? 9일은 9, 95, 45, 1350. 여기는 300에다가 2100.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이거를 가중평균한 용적률에 따른 건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이 되는 거야. 그거를 여기다 줘도 되고 여기다 줘도 되고 이쪽에 줘도 되고 따로따로 안 써도 된다 이 말이야. 원래 이게 400이면 따로따로 써야 되는 거야. 근데 330 할 때는 이처럼 쓸 수 있는 것이 가중평균한다 이런 말이지. 대신 허용되는 건축물은 상업지역에 허용되는 거 할 수 있어? 일반 주거지역에 할 수 있는 거 여기 넓은 지역 여기에 하는 것만 돼. 종교시설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저층은 종교시설 안 되잖아. 높은 데로 이마 없어서니까 2종 3종만 되는 거야. 아파트 할 수 있어 없어? 안 되는 거지. 그죠? 근데 근상이 넓어. 그럼 아파트 할 수 있는 거지. 30페이지 맨 밑에 연습 문제. 총 500제곱미터인 A시의 근린상업지역에 400제곱미터 인접한 3종 일반 주거지역에 100제곱미터가 속해 있다. 땅이
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 얼마냐. 괄호를 봐야 돼요. 건폐를. 근린상업적은 우리가 700으로 900으로 공부했지만 500으로 계산해야 되고, 3종은 공짜로 먹는 거 300이지만 250으로 계산해야 돼. 가지고 이제 만약에 400 나왔어. 근린상업적. 그럼 빨리 찾아서 몇 퍼센트 연결해 줄로. 500이 연결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100제곱미터 있어. 어디다 연결해야 돼? 250 연결해서 각각 곱하면 돼요. 원래 이제 그 용적률의 500%니까 5배 생각해서 곱하면 되는데, 만약에 100제곱미터에 250 있으면 그럼 계산 안 해도 되겠죠? 100은 뭐 1이나 마찬가지니까. 자, 그래서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복습은 안 하고 힘드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복습 안 하고 여기까지 해서 수업 마치겠습니다.